2월 접어들었습니다. 월초이니만큼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내일장을 움직일 만한 변수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는 좀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증시의 변수가 될 만한 이 국내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증시 수급 측면에서는 1월 말 이후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강화되면서 지수가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상반기의 유로존 QE라든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금리 인하 정책 등 상반기 내수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연기금의 상반기 매수 여력을 좀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실적이 상당 부분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 내용이 과연 지수의 레벨업을 이끌 수 있을지 판단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매입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은 다소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현대차 그룹의 주가 동향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1개월간 현대차의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역시 2013년 이후에는 엔주에 따른 일본 업체와의 가격 경쟁 그리고 최근에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유로 업체와의 그런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다소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단 어닝 시즌 마무리에 따라서 그러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정유라든가 화학, 조선, 건설 업체의 그런 추가 반등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 쪽의 변수로는 어떤 부분들 체크해 볼까요? 예, 역시 해외 쪽에서는 지난주 후반 국제유가가 8% 이상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일부 골드만삭스 등 비관적인 시각에서는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 나타난 공급 측면에서의 그런 과잉이 일부 완화되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글로벌 안전자산인 금과 유가의 그런 상대적인 가격이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유가는 40불대 중반을 전후로 해서 저점을 찾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유가 급락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다소 비관적인 시각을 보였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지난주 후반 발표된 4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121선 지지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엑스모빌의 실적을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 역시 국제유가와 관련된 섹터들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조금 전에 이 4분기, 미국의 4분기 GDP가 다소 좀 부진했기 때문에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 좀 눌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시기 좀 지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법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발표된 이 중국 쪽에서의 경제지표도 다소 부진해서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 이런 외국 경제지표에 최근에는 크게 좀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각국이 자국 경제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부양책을 펼치면서 금융시장 측면에서나 경기 측면에서나 방어적인 역할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양책이 다소 해외 증시 부양책에 비해서는 다소 그 모멘텀 측면에서 약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2월 중순 우리도 금통위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 증시 쪽에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역시 상반기에 부양책에 대한 그런 규모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 역시 어느 정도의 글로벌 증시와의 그런 수익률 갭을 메꾸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일장 전망하고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주시죠. 예, 현재 거래소 시장도 다소 탄력이 둔화되는 양상이고요. 연기금들이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역시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 현물 매수가 아직까지는 다소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별 대응이 좀 더 유리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유가 급락에 따라서 낙폭이 과대했었던 정유라든가 화학 그리고 조선 건설과 같은 섹터들이 좀 더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5일선을 다소 이탈하면서 조정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기간 매도나 1월달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매수를 했던 연기금의 매도세가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다음 주 정도에 예정된 게임주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장 국내에서는 연기금 수급과 함께 이 현대차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국제유가 민감주들 그러니까 정유화학 조선들의 이 지속적인 반등에 포커스 맞춰봤고요. 해외에서는 미증시 121선 지지 여부 이와 함께 국제유가의 흐름에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동시효과 구간 진입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